자, 다음 소식은 이 토트넘과 엔터프가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아니지. 유로파리그 경기를 치렀고요. 토트넘이 원정 경기를 떠나서 1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무리뉴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인터뷰 한 거를 풋볼 런던에서 이 전문 기사가 나와서 기자회견 전문 기사 나와서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또 가져와 봤습니다. 기자가 이제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하프타임에 4명의 교체를 가져갔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교체를 했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다. 말해달라 하니까 무리뉴가 사실은 11명 다 교체하고 싶었다. 마음 같아서는 전반전에 뛰었던 선수들 다 받고 싶었는데 일단 5명까지 교체가 가능했고 그래도 5명을 다 교체하진 않았다. 4명만 교체를 했다. 왜냐면 교체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명도 없이 나머지 45분을 보기에는 자신이 좀 너무 그게 없었다. 걱정도 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한 명의 교체 카드는 있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4명의 교체 카드 쓴 것이며 오늘 그 경기에서 패배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다. 본인이다. 내가 팀을 선택했고 스타팅 멤버도 내가 선택을 했고 하프타임 때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지만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전반전에 다이나믹함과 팀의 멘탈리티가 변함이 없었고 그걸 바꾸려고 4명을 교체했는데 4명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없었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바꾸기 어려웠고 또한 그 상대팀의 엔터프 또한 이제 변화를 꾀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빈 공간을 찌르기에는 좀 힘이 부족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원래는 전반전에 경기 보면 초반에 보면서 오늘 경기가 좀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면 상대가 좀 많이 압박을 하면서 뒷공간도 많이 보였었고 공격적 미드필더 라인에서부터 우리가 좀 편하게 경기를 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이 경기를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전반전에 타격을 입은 건 토트넘 자신이었고 상대에게는 타격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후반전에는 좀 나은 플레이를 펼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엔 또 상대가 다른 방식으로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면서 공간을 줄이고 자신들의 진영에서 선수를 쌓아두면서 볼 점유하는 식으로 이제 경기 스타일을 바꿨는데 그 스타일을 바꾼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 답안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엔터프는 그들이 열심히 한 만큼 그만큼의 보상을 받은 것이고 우리 역시 잘 못한 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 공평한 것이고 나는 이것에 대해서 차분하다. 최고의 팀이 우리를 이긴 것이고 잘못한 팀이 진 것이다. 라고 또 패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많이 선발 명단을 교체로 바꾼 게 팀의 리듬이 깨진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무리뉴가 말하기에는 당신도 우리 팀의 베스트 멤버가 무엇이고 누구인지 알 것이다. 나나 모두가 우리 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난 많은 선수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사람이고 줘야 될 사람이고 또 그 선수들도 기회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우린 좋은 선수들이 많고 빅 스쿼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내 책임이다. 그들이 찬스를 잡을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다. 오늘 밤 내 향후의 선택들은 매우 쉬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한 사람 바로 나이며 선수들이 아니고 이 모든 책임이 내가 한 것이다. 그들을 뛰게 한 것도 내 결정에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대목은 내가 향후적으로 토트넘에서 선발 라인업을 꾸릴 때 선택들은 매우 쉬워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이거는 이제 이 문단을 보면 이제 앞으로 로테이션? 개나 줘라, 뭐 이런 거겠지. 그렇죠? 네. 이거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수들도 이제 기회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니까 기회를 준 건데 있다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자신의 향후 선발 라인업에서는 더 쉬운 결정이 내려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 걱정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흥민 진짜 이제 막 주구장창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니냐. 어떤 경기에서 다 선발로 나오는 거 아니냐. 사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베일에 대한 평가도 현지에서 너무 안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베일이 잉글랜드 아니지. 웨일즈 국적이지만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출신이기도 하고 데스타였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레알로 간 데스타였는데 성공하고 오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시즌도 있었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뭐 있으면서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간에 뭐 베일에게도 그래서 좀 기회를 많이 줘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현지의 기사들도 많았다가 오늘 새벽에 열렸던 유로파리그 경기 때문에 베일이 너무 개떡같이 해가지고 네. 그런 이제 내용들도 없어졌어요. 그냥 다 좀 아닥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아닥하고 있는 분위기여서 앞으로도 좀 꾸준히 그렇게 아닥하고 있지 않을까. 베일이 뭐 안 좋았던 게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을 거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조금 기대에 많이 못 미친다라는 약간 평가를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이 또 있었어요. 알리. 이날 경기 선발로 나왔던 알리에 대해서도 평가를 좀 해달라 하니까 나는 어떤 선수 개개인의 분석은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특히 이 당신들, 기자들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더더욱이 하고 싶지 않다. 나쁜 활약을 하는 선수가 팀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팀도 선수 개인도 뭐 자신의 활약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 선수들의 개별화된 모습이나 이름을 언급하는 건 내가 말해야 될 부분이나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당신들이 나보다 그런 얘기를 듣는 거,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들은 경기 전에 항상 내게 이 선수를 왜 안 썼는지, 이 선수는 왜 선택을 못 받고 있는지, 이 선수에게 휴식을 왜 준 건지, 휴식을 줄 거였으면은 뭔가 확실히 주지, 왜 중간에 썼는지, 이런 거에 대해 항상 물어보고 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아마도 오늘 경기력을 보고 나서 당신들은 몇 주 동안은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당신들한테 이미 이 경기로 인해서 답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도 뭐 다 이해하셨겠지만 항상 왜 이 선수 왜 안 쓰는지, 이 선수 왜 못 나오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 오늘 경기 니들이 말하는 거, 이 선수 왜 안 나오냐, 왜 안 쓰냐, 했더니 오늘 많이 썼는데 경기력 어떠냐, 결과 어떠냐, 이런 거지. 봤잖냐. 그러니까 당분간은 나한테 이 선수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왜 선택을 못 받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겠지라고 이제 약간 뭐 엄포까지는 아니고 그냥 짜증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 있었던 벨기에 언론의 기자 질문도 있었는데, 이 토트넘 상대팀이었던 엔터프가 신체적으로 강하고 팀으로서도 적극적인 팀이라고 당신이 말을 했는데, 오늘 경기를 같이 해보니까 그 엔터프의 경기력에 대해서 인상 깊었는지 말해달라 물어보니까 무리뉴가 엔터프는 우리가 분석한 대로 좋은 팀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왔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세계 최고의 팀들 중 다수가 있는 이런 리그에서 우리는 매주 경기를 한다. 우리는 그런 수준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우리는 여기 와서 이겨야만 했는데 그건 하지 못했다. 패배를 당했다. 상대는 당연히 자신들의 수준,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망, 열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오늘 그 열정과 노력이 우리에게 통했다. 그것은 내가 칭찬하겠다. 엔터프는 경기를 잘 소화했고 잘 해냈고, 물론 상대가 우리를 이기는 과정에서 어렵게 몰아넣은 것도 맞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우리를 어렵게 몰아넣도록 만든 것도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그 빈틈을 잘 파고들어서 우리를 괴롭혔고, 그 괴롭힌 결과가 1대0이라는 이제 결과로 나왔고, 사실 이날 경기를 뭐 처음부터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전 처음부터는 못 봤어요. 어제 자다 일어나가지고. 하지만 이제 그 경기를 다시 하이라이트를 봤어요. 풀 경기는 도저히 못 보겠고 하이라이트를 봤는데, 하이라이트 역시, 그리고 하이라이트조차 엔터프가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많았어요. 심지어 엔터프는 정말 발만 대면 들어가는 상황에서 발을 댔는데 그게 안 들어가는 기적을 보였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이드 크로스가 올라갔고 발만 대면 이제 수비수를 지나서, 그리고 골키퍼를 지나서
맨 뒤쪽에 있는 선수가 발만 대면 골인데 그거를 띄우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발만 대면 골이라는 일은 그러니까 골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발 됐어요. 발 됐는데 늦게 된 것도 아니야. 정확히 됐어. 정확히 됐는데 그게 떴어. 차라리 뭐 늦게 됐고 타이밍이 안 맞았으면은 야 발을 늦게 됐잖아. 타이밍이 안 맞았잖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뭘 하겠는데 발이 안 맞은 것도 아니야. 타이밍이 안 맞은 것도 아니야. 다 맞았는데 그게 떴어요. 그게 떠가지고 그 은복환이라고 옛날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 두세 시즌 뛰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 있는데, 원래 그 선수가 이제 벨기에 리그에서 뛰다가 뭐 잘 해가지고 이제 뭐, 그때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쪽으로 왔던 것 같은데, 잉글랜드에서 또, 그지 발사기처럼 해가지고 다시 벨기에 리그 지금 엔토프에서는 한 3시즌, 4시즌 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또 원래 거기 잘 뛰다 온 애니까 그 벨기에 리그에서는 뭐 적응 없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선수가 발만 대면 정말 골이라고 생각했던 찰나에서 뭐 가끔 그런 거 볼 때 뭐 저거 조던님도 넣는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사실 축구를 막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잘 못하기 때문에 자신 없고요. 좀 여러분들은 한 우리 방에 있는 분들 중에 장담하는데 절반은 넣을 골이에요. 절반은. 그래서 그 절반은 모르겠어. 나처럼 개발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나 다라고 말 못하겠고 이 중에 한 절반은 진짜 넣을 수 있는 골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 넣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게 물론 토트넘도 있긴 했어요. 손흥민도 이제 패스를 받으면서 거의 뭐 이제 원래 손흥민 좀 몸이 가벼웠던 손흥민이라면 넣을 수 있는 뭐 골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그날 수비가 너무 잘 따라붙더라고. 엔터프가 애초에 너무 잘 따라붙고 뭔가 얘네가 그 먼저 선제골 넣고 나서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먼저 선제골 넣었으니까 막상 우리가 만약에 한 골 먹혀도 토트넘 상대로 1대1이면 잘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엔터프가 수비를 가져가는 간격이나 그 다음에 라인업이나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는 그런 빌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좀 이게 깊지 않나? 너무 올라온 거 아닌가 싶은 것들도 커버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토트넘이 생각보다 속도를 잘 이용 못 하더라고. 솔직히. 손흥민도 어제는 뭐 손흥민이 망쳤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그냥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았어요. 손흥민도 약간 좀 몸이 무거워 보인 거 맞아요. 예. 저도 보면서 저 원래 손흥민이면 좀 빠르게 슈팅 가져가면서 왜 양발잡이니까 심지어 또 손흥민은 그러다 보니까 저기 좀 되는데 어제는 왜 좀 이렇게 좀 약간 발이 약간 살짝 한두 발 더 움직이더라고. 이게 한두 발 더 움직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손흥민이 한두 발 움직이면 수비도 한두 발 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조건이 형성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라인을 잡는데 금방 형성돼가지고 그 라인이 그래서 좀 벽달도 많이 치고 좀 그랬죠. 그래서 어제는 뭐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 전체가 좀 약간 팀 밸런스가 조금 내려앉은 느낌?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방심한 거 아니냐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이제 애초에 선발 라인업이 많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줬으니까 케인도 안 나고 손흥민 안 난 걸 떠나서 뭐 베르바인, 뭐 비니시우스, 그 다음에 뭐 다른 자원, 뭐 델리알리도 나왔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아예 없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근데 상대가 엔터프가 어디도 중계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엔터프가 이제 벨기에 1위 팀이에요. 벨기에 1위가 뭐 대수냐 토트넘도 뭐 프리미어리그 잘하잖아 이렇게 하는데 뭐 토트넘 5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는 1위 팀이고 1위 팀인 이유가 있어. 왜냐면 최근에 성적을 보니까 다 이겼더라고요. 다 이겼어. 그 엔터프에 한국인 선수가 있어요. 이재익 선수라고 임대간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어제 명단에도 없었어. 아직 리그 경기도 데뷔를 하지 못했고 그만큼 1위를 하고 있는 팀은 기본적인 베스트 11 멤버들이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독이 깨고 싶어 하지 않죠. 굳이 뭐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주거나 새로운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는 기존에 잘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그 모습대로 좀 이어가는 게 대다수의 팀들이 보이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재익 선수는 어제 당연히 나는 선발이 아닐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예 명단 제외가 될 줄 몰랐지. 그리고 엔터프는 토트넘보다도 선수 명단 꾸린 게 훨씬 적었어요.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이 데려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딱 그 정말 응축돼 있는 그 멤버들만 딱 데려가서 그 멤버들도 교체하고 딱 쓰더라고요. 그냥 경기 자체를
뭐 하이라이트로만 이제 우리가 분석할 수 없지만 하이라이트만 봐도 토트넘의 내용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고 엔터프가 훨씬 더 좋은 장면이 아까 그 발만 대면 들어가는 장면 말고도 정말 많았어요. 그 거의 뭐 둘이서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은 둘이야. 근데 수비를 하고 있는 선수는 한 명이고 오히려 패스를 해주면 완전 1대 찬스가 날 수 있는 것도 상대가 좀 약간 과감하게 슈팅을 하면서 떠버리고 막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냥 토트넘이 그냥 어제 경기는 못했어요. 네. 그냥 다 못했어. 다 못해가지고 굳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이거 뭐 누가 잘했냐 못했냐도 의미가 없고 그냥 엔터프가 너무 잘했고 토트넘이 못했다. 그냥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물론 계속 지금 비판받는 게 윙크스 정말 개 그지같이 했다 막 이러고 막 그 다음에 뭐 토트넘의 몇몇 뭐 선수들 또 뭐 베르바인도 욕을 많이 먹고 하다 하는데 그냥 다 별로였다.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말 안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기자가 번리전에서 토트넘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 마지막까지 신경 쓰면서 최선을 다하던 모습 그런 모습에서 느꼈던 욕망이나 갈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해서 무리뉴 본인 당신은 실망스럽냐라고 물어보니까 무리뉴가 정말로 실망스럽다. 왜냐면 팀은 항상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런 걸 하지 못했다. 내가 다른 말을 하기를 바라겠지만 내가 말했던 거 유일한 거는 매 경기 나는 나가서 우리 팀이 잘하길 바라고 매 경기 이기길 바란다라는 것이다.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매번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지만 이런 경기를 하고 나면 항상 실망스럽다. 마음가짐 그리고 정신상태, 동기부여. 항상 선수들은 그 어떤 경기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하고, 준비를 해야 하고, 이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경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우리가 그 번리전 이후에 그런 정신상태와 동기부여를 이곳까지 가져오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패배한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리뉴가 또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거나 뭐 그러지 않았는데 약간 날선 답변들이 좀 있었어요. 그냥 이래저래 엔터프에게 패하고 나서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느낌이 나는 인터뷰 이제 전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하고 엔터프 경기 스카이 스포츠 평점인데 토트넘만 말씀드릴게요. 토트넘만 말씀드리면 요리스 6점, 오리에 6점, 산체스 5점, 벤 데이비스 4점. 벤 데이비스는 어제 현지에서도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욕을 진짜 바가지 먹더라고요. 레길론이 6점, 윙크스 6점, 델리 알리 4점, 로셀스 6점, 베르바인 5점, 베일 5점, 비니시우스 6점. 서브에서 나왔던 선수들 5명. 케인 6점, 모우라 7점, 라밀라 6점, 호이비에르 7점, 손흥민 7점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체 자원에서만 7점이 있고요.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는 6점이 가장 높은 점수고 제일 낮은 점수는 4점. 벤 데이비스와 델리 알리였습니다.